자, 그럼 본격적으로 데스킹 시작합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성과를 알리는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여당은 국민에게 희망을 준 시간이었다고 밝히고 야당은 소통의 끝을 봤다고 합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겸손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게 활동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는데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 황찬우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국민들과 연구실에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한국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 이준석 바른정당 당협위원장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강병규 기자. 네. 어제 있었던 국민보고대회 영상 지금 막 봤는데 첫 장면부터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인디밴드가 청와대 안에서 공연을 하고 자, 근데 주제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거죠. 노래 제목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목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네. 저도 어제 생방송을 지켜보면서 인상적이라고 인상을 받았는데 꽃길만 걷게 해줄게와 관련된 문 대통령의 사연이 좀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 순방을 떠난 기간이 있었는데 일단은 재미 동포에게 직접 이 손뜨개질로 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꽃길을 이렇게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직접 올라서 보기도 하고 상당히 좋아했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또 사실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선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팻말 문구를 봤는데 지지자들이 쓴 팻말 문구를 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 바로 이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문구였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유튜브에 문재인 공식 채널이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캠프 시절부터 이 영상을 공개한 그 유튜브 계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그 배경음악에 문재인 대통령의 활동 영상을 입힌 그런 영상이 지난 3월에 공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문구가 상당히 낯익은 문구였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꽃길을 걷고 대한민국도 꽃길을 걷고 더불어 국민도 꽃길을 걸으면 그것만큼 얼마나 더 좋은 정치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이현수 기자. 근데 군데군데 예능적 요소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한 시민들 보니까 굉장히 좀 약간 편안해 보인다라는 느낌들 들던데요. 좀 국민보고대회라는 이름이 사실 좀 거창하고 좀 딱딱한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인지 인디밴드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앞에 배치되어 있는 분위기나 앉아있는 당국자들의 복장이나 표정이나 이런 장치들에 좀 자연스러운 토크쇼 분위기를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진행자들이 뭐 애드립도 하고 농담도 하고 이렇게 웃음이 많이 오갔는데요. 이 짧은 화면 먼저 보시죠. 저명한 학자 하면 좀 재미없고 지루하고 뭐 어떤 이런 것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재 개그의 대명사이시거든요. 정말 교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네, 부드럽게 진행되는 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준석 위원장 보시기엔 어땠어요? 저게 국민보고대회라고 해서 100여일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또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 그 기간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정책이라는 건요, 시간을 두고 그 효과와 결과를 보고 나서 그걸 평가하는 거지, 우리 정책 시작했다는 걸 평가하는 건 결코 그런 건 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일간의 어떤 정부 평가라는 의미는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소통의 어떤 장을 마련하겠다라는 취지가 돋보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예능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제작비 3천 들었을 거고요. 출연료 안 받았을 테니까요. 그 정도 시청률 10% 나왔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더 많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강병규 기자.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준석 바른정당 당협위원장 비판의 날도 세웠습니다. 저 쇼라는 측면이 컸다 이렇게 비판도 하는 것 같은데, 자, 저기에는
각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우선 어느 정도의 그 사전 조율된 질문과 답변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인수위원회에서 5월 24일부터 한 석 달 동안 질문을 받았는데 그중 가장 많이 나온 질문들 위주로 어제 그 질문들이 구성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질문은 정해졌고 장관들의 아무래도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본을 직접 본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혹은 질문자들의 답변 부분에 회색 박스로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꼭 참고해달라라는 듯한 그런 좀 강조된 표시가 좀 적혀 있어서 실제로 영상 어제 생방송 좀 비교를 해봐도 이제 취지와 대략적인 맥락이 좀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좀 타당하지 않냐 이런 분석까지는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진행자가 이 행사 시작 전에 참석한 국민 인수위원들에게 큐시트를 최대한 보지 말고 좀 질문을 던져달라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상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질문을 준비하신 국민인수위원 분들께서는 좀 많이 긴장되고 떨리실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큐카드를 보지 않고 말씀해 주시면 가장 좋은데 도저히 난 떨려서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마음 편하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하지 않고 즐겁게 좀 이 자리를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보신 영상은 어제 저녁 8시부터 진행된 국민보고대 생중계 전에 출연자들에게 당부하는 모습인데 웬만해서는 큐카드를 좀 대본을 보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강병규 기자, 네. 그러면 실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대본이 짜여 있다는 건데 어느 정도나 똑같았습니까? 자, 우선 현장에서 초등학생 국민 인수위원도 참여를 했는데요.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그 대화 장면부터 보실까요? 네, 저는 도종환 장관님이요. 그래요. 어떤 제안인가요? 가끔 뉴스를 보면 건물을 지을 때 역사 유물이 발견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전 유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유물이 발견된 곳에는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해서 역사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한마디로 다시 요약드리자면 이 황찬우 군은요, 유물이 발견된 지역에 건물을 짓지 말게 해달라라고 당부를 했고 도종환 장관이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은 최대한 중요도를 매겨서 보존을 하겠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 이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된 그 시나리오에 나와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자, 우선 황 군의 질문은 대동소이하고요. 도종환 장관도 사실 이 시나리오대로에 따르면 이렇게 답했어야 합니다. 역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상당히 보기 좋다. 훼손되지 않도록 오랫동안 길이길이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도록 좀 시나리오가 이미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취지에 맞게 상당히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답변을 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어느 정도는 짜여져 있었다라는 건데 이거는 정치인 이준석이 아니라 방송인 이준석 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저거를 저렇게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특히 각 방송사의 생중계까지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나리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탁현민 행정관이 제가 했다 하더라도 아마 저 정도의 섭외는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과연 그러면 저 아이에게 저렇게 이제 각본을 주고 이제 답을 했다 그러면은 나머지 그럼 답변자들의 질답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짜여진 각본대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하게 돼 있고요. 또 그럼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은 미리 질문을 좀 알고 오히려 이제 질문 자체를 배정해 준 정도가 아니라 질문을 미리 알고 답을 준비한 것이라면은 저는 그 정도는 허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토론이라는 거는 상대가 겨루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은 걸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각본 없이 하는 게 맞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보고회 성격이기 때문에 그럼 최대한 정확하게 자세하게 답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질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문제가 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질의자와 답변자가 정해져 있었다. 이 보고대 전에 여당의 설명을 들어보면 과연 이게 짜맞춰져 있는 게 정상적이냐 이렇게 다시 한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목소리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각본 없는 기자회견, 진심 어린 소통으로 국민들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국정 운영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이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국민들께 감동을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예, 뭐 여당에서도 사실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평가하는 논평을 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조율이 돼 있고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는데 여당에서는 좀 이렇게 평가를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 장관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 텐데도 각본 없이 매우 자연스럽게 즉석 질문에 응했다. 그러니까 각본이 없었다라고 여당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의 각본은 있었어요. 시나리오는 있었고 그거대로 흘러가였던 거라서 사실 진실을 좀 너무 왜곡한 거 아니냐. 너무 대통령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여당이 너무 오버해서 좀 논평을 낸 거 아니냐. 이런 의문과 논란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현실 사실은 이거라고 밝히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약간 더 지나치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발생한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정치데스크 취재 결과 팩트체크를 해드리면 각본 있는 100일 보고대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현수 기자, 네. 이 보고대회 역시도 탁현민 선임행정관의 작품인 건가요? 네, 역시나 그 행사 시작하기 전에 사실 뭐 자연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더욱 치열한 그 사전 과정이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도 탁현민 행정관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행사 전반을 관리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진행자들, 뭐 고민정 부대변인이나 뭐 아나운서와 직접 얘기를 하면서 행사 진행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논의를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앞서서 뭐 그 100일 기자회견도 그렇고 그 전에 뭐 인수위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그 스티브 잡스식으로 발표했던 그런 행사 모두 탁현민 행정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주도했다라는 모습의 그 이야기에 이어서 실제로 행사장에서도 포착되는 모습들이 요새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 사전 영상에서 탁현민 행정관 찾는 모습이 부쩍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한 특히 국정기획과제 100대 과제 발표회를 끝나고 나서요. 그 다음날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 여기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달도 아주 산뜻한 방식으로 됐다. 내용도 잘 준비됐다. 이렇게 직접 대통령의 입으로 칭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탁현민 행정관이 상당히 좀 일처리에 있어서 좀 애정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런 분석이 계속 강하게 나왔었죠. 네, 대통령의 이런 칭찬과 달리 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 부분을 꼬집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도덕적 타락자인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했다는 그 100일 대국민 보고대회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경고망동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탁현민 선임행정관 한참 과거에 여성관 논란으로 사퇴론 불거졌을 때는 조만간 청와대 생활을 정리할 것이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밝혔는데 저렇게 분주하게 활동하는 거 보니까 조만간 그만둘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 인사권자의 결정이잖아요.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내보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 게 보통 방송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실제로 여기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더 기획과 장치가 필요한 부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모습을 탁현민 행정관이 가장 잘 기획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최근 행사에서 들더라고요. 그런 입장이면 어느 인사권자라도 내보내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 사실 여가부 장관이 구두로라지만 그 사퇴를 촉구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사퇴 여론이 계속 사실 잠재워지지 않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권 초기에 이제 우려가 있었던 인물이라고 이제 언론에 지적했으니까 저는 이제 그때 윤창중 씨 생각이 나요. 윤창중 씨 처음에 임명되었을 때 많은 언론에서 많은 각계각층에서 지적하면서 제발 저 인사 좀 빼자라고 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을 하모인해가지고 오히려 윤창중 씨가 날개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가 실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방금 전에도 보면은 탁현민 행정관이 고민정 부대변인한테 사실상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라든지 아니 여러 인사들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는 모양이라든지. 심지어 윤영창 국민소통 수석한테까지도 이렇게 대본을 이렇게 리드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상 탁현민 행정관이 우리 실세란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건데 저는 과거에 그래서 그 윤창중 씨의 결말은 결국 그러다가 결국엔 어떤 사건이 터져서 그 계기로 이제 물러나게 됐지만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땐 탁현민 행정관도 우선 사퇴 논란 여기서 일단락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차후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재점화되는 것이지 지금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뺄 생각이 없다는 것이 명확히 보입니다. 부담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군요. 예. 자, 어찌됐든 100일 보고대회 끝났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100일 대국민 보고대회 저는 그들만의 잔치이고 또 그들만의 예능쇼나 다름없는 천박한 오락화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대회를 보고 정말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했던 것 그 무엇도 얻지 못한 허탈한 대국민 보고였습니다. 자, 아닌 게 아니라 안팎으로 위급사안으로 거론됐던 북핵 문제나 살충제 계란에 대한 어저께 대통령의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거센데요. 이준석 위원장, 아무래도 각본을 미리 만드는 사안에서 저걸 넣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주제였던 걸까요? 부담이 되는 주제일 수도 있고요. 사실 저게 대국민 보고대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지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인상을 좀 받게 됐어요. 대국민 토론대회였다면 저 같은 사람 불렀어요. 저 같은 장관한테 북핵 위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초청받지 못해가지고 더 화가 났다는 얘기. 근데 성격상 저 같은 사람 초청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이 어쨌든 제한이라는 게 있었던 거고 다만 지금 북핵과 살충제 계란이라는 지점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전 살충제 계란 같은 경우에 지금 주무부처 장관과 또 주무부처 장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 언론 노출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는 꼭 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래도 칭찬을 많이 했다고 알려진 보수권 인사인 전효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요란한 이벤트는 이제 그만, 국민 소통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좀 묵묵히 실적을 향해서 땀 흘리는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장관들이 지상낙원에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그걸 보는 국민들도 그런 표정이었을까라면서 지금은 저렇게 웃을 때가 분명히 아닌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라고 썼습니다. 네, 과거 한나라당 출신이지만 전효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굉장한 실망감으로 도리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출범을 굉장히 칭찬하기도 했었는데 저렇게 비판하는 건 이번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특히 이 행사에 대해서 100일 기자회견 셀프 힐링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국민 보고대회까지 가지면서 그러니까 토크쇼라는 한편에 뭔가 매끄러운 한편을 봤지만 그게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리였느냐라는 데 의문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어제 보고대회에 대한 혹평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독특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1야당이 대국민 토크쇼를 하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내느라고 어제 아마 대통령이 대국민 토크쇼를 한 모양인데 방송사가 생긴 게 아닌 속에서 또 100일 토크쇼를 한 모양입니다. 자, 홍준표 대표가 대국민 토크쇼 저작권을 주장하는 듯한 모습도 참 재밌는 장면이라 저희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준석 위원장, 이게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특히 지난주에 100일 기자회견부터 해가지고 소통 행보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100여일간 계속 일관됐던 모습인데 이거 언제까지 이런 행보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이 소통이라는 것이 과연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서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하게 되고요. 소통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민원 사항이 있으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소통이거든요. 그걸 알아내고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건 저런 거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런 걸 통해 가지고 과거 정권에서 좀 부족했던 점을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저게 예능 프로그램도 제가 해봐서 느끼지만은 형식이 계속되잖아요. 결국에는
개편됩니다. 예, 결국에는 같은 형식의 쇼라는 거, 우리 잘 알지만 토크쇼 같은 거, 오프라 윈프리 같이 진짜 컨텐츠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한국에 수도 많은 쇼가 있었지만은 다 어느 정도 횟수가 거듭되게 되면 지루함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 형식을 벗어난 어떤 컨텐츠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과연 지금 100일 동안에 그런 좀 기틀이 닦였냐에 대해서 가지고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형식을 벗어나서 얼마나 알찬 알맹이를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채워갈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